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튜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신혼을 즐기고 있는 결혼 7년차 여자입니다. 결혼 7년 차인데 아직까지 무슨 신혼을 즐기고 있냐고요? 결혼한 지 7년 차인데 제가 느끼는 기분으로 말하자면 요새가 가장 신혼 같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복장 터질 만한 제 사연을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전 금속 베어링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에 오랫동안 다녔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한 외산대 함께 계신 분들도 좋고 적성에도 잘 맞아서 쭉 한 군데만 다니고 있었죠. 그 덕분에 넉넉하지 못한 집의 도움도 저는 조금씩 돈을 모을 수 있었고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제게 매우 고마운 곳입니다. 사실 이 회사는 제게 아주 소중한 곳인데 남편 또한 이 회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남편은 그때는 제가 얼굴만 알고 있는 지인이었죠. 하지만 회식 자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회사가 남편을 소개해준 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남편을 만날 수 있게 해준 거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사실상 사내에서 함께 일하는 커플이 된 우리는 이등남 결혼을 약속했어요. 상견례도 무사히 잘 마치고 결혼 날짜도 되도록 잘 정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것도 다른 커플들과 마찬가지로 순탄치 않더라고요. 문제는 항상 돈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사실 우리 집안뿐만 아니라 남편 쪽 집안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2년 전에 식당을 운영하다가 큰 돈을 잃어버린 예비 시아버지, 미용 유튜버가 되겠다고 메이크업 학원을 다니는 신이, 6년 전에 공모했다는 준비만 한 도련님, 그리고 여기에 닭의 2마리를 2번이나 사고 몇천만 원에 이르는 다단계 사기당한 예비 시어머니까지 정말 정직한 사람은 신랑뿐인 그 집안에서 장남을 결혼시킬 충분한 자금이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신랑이 일정량의 돈을 모아두었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솔직히 그 돈으로는 전세를 구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월세 보증금은 하기에도 부족했어요. 그렇다고 저랑 결혼하려면 없는 돈이라도 구해오라고 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비 시아버지는 하루살이 하는 공사장에서 일하시고 대출 이자를 갚느라고도 허덕이고 있는데 말입니다. 다행히 친정 아버지가 결혼한다고 1,000만 원을 보태주십니다. 부족하지만 이걸로 혼수라도 하라고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그만한 돈을 모으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되어 금방 눈시울이 뜨거워지더군요. 다 키워놓은 딸이 된 자식이 다른 남자와 집 나가서 살겠다는데 돈까지 내놓으실까요? 마음이 서글프고 애 달뜨다 결혼을 물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또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효도라는 생각이 들면서 힘든 환경을 탓하지 말고 형편에 맞게 살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은 일단 돈을 모을 때까지 작은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월세는 내야 했지만 우리 둘이 같이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고 집은 좁았지만 차츰 넓혀가는 재미가 있었죠. 아니,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아이처럼 투정만 부리기엔 노릇하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결혼식이 한 주 앞에 다가온 어느 날,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하러 시부모님 집에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요. 예비 시어머니가 버섯발로 나와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우리 수정이 왔나요? 며칠 만난 적이 없는데 더 예뻐진 것 같습니다.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나 봐요. 다른 이유일까요? 아니면 제 눈에 당신만 보이는 걸까요? 어머님도 요즘 나를 보면 우리의 며느리뿐 보이실 뿐인데요. 함께 밥 먹으러 가실래요? 시어머니께서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친정 엄마보다 더 잘 돌봐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대에 의해 어떤 표준이 중요한지 궁금해졌어요. 가난한 살림이라도 시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내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수정안, 오늘 삼겹살을 구워 먹기로 했는데 괜찮지? 내 어머니는 그 고기를 좋아해. 그래, 너가 오면서 특별히 흑돼지 고기를 사왔어. 오늘은 가족끼리 조용히 고기를 구워 먹자는 군데, 시부모님 두 분과 신랑, 시누이 그리고 도련님까지 총 6명이 거실에 모여 앉아 고기를 구워 먹었어. 시댁이 워낙 좁기 때문에 숟가락질을 할 때마다 어깨가 부딪혀 조금 불편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오히려 정겹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 손수 삼겹살을 구워주시는 시어머니도 감사했고 보며 흐뭇해하는 시아버지도 따뜻했어. 물론 무뚝뚝하게 말하는 시누이가 좀 그랬지만요. 말입니다. 이제 저도 이 집안 식구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좀 좋다. 즐겁게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제게 뭔가를 건넨다. 수정아,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어머니, 사실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결혼식을 또 해주고 예물도 해줘야 하는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형편이 그렇지 않니? 내가 그런 것을 못 해주는 대신 이것이라도 주고 싶어서 내가 시집 올 때 친정엄마가 해주신 진주 목걸이예요. 세월이 워낙 많이 지나서 볼품은 없지만 나한테는 귀한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겠니? 어머, 정말요? 정말 이 귀하신 것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받아주면 정말 좋겠어요. 당연하지요. 어머니, 이렇게 귀한 것을 저가 왜 싫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 진짜 너무 좋아해요. 어머니,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나에게는 우리 엄마의 추억도 있고 시집 와서 고생했던 기억도 있는 소중한 물건이에요. 우리 수정이가 이 목걸이를 소중히 간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이죠. 정말 대대손손 간직하겠습니다. 정말 오래된 진주 목걸이였지만 명품 옷걸이를 받는 것보다 더 기뻤어요. 시어머니의 어머니, 어쩌면 또 그 어머니가 물려주신 것이겠지요. 귀한 물건을 제가 입는다는 게 참 기분이 묘하더군요. 이제 진짜 식구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은 어김없이 다가왔고 전세 하얀 드레스를 입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눈물도 보았고 신랑의 한바구음도 보았고요. 친구들의 환호성과 축하를 받으며 전 평생의 반려자와 함께 긴 인생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끝났지만 딱 한 가지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었는데 제가 패배글을 마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계속해서 물건을 입고 다니는 건 좀 그랬지요. 도련님과 아가씨가 대화 소리를 듣게 된 것이었어요. 두 사람은 제가 근처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푸념을 늘어놓았지만요. 아, 결혼식 정말 피곤하다. 왜 결혼식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누나도 처음에는 결혼식 내내 식당에 앉아 있었으면서 불평이 왜 그렇게 많아? 그래서 도렴여기로 온 거야? 할 일 없이 시간을 때우는 게 얼마나 힘들냐? 라고 했어. 근데 너 노바 결혼식의 어만이야? 얼마야? 내가 형 결혼식에 돈까지 내야 하는 거야? 형제가 안 되면 누가 내야 하는데 그건 내가 몰라. 난 그냥 우리 집 온다고 생각했어. 그러는데 누나를 만나는 만큼 나도 안 내서 해요. 요새 누나가 화장품을 사느라 돈이 좀 모자란 것 같아. 나랑 비슷하다면 그냥 주용 입다 까지 마. 뭐야? 그럼에 나한테 그런 소리가 나와. 야, 너랑 나랑 똑같네. 네 하기 뭐 백수 남동생이나 여동생이나 돈 오빠 잘못이지. 뭐 때 어차피 오빠는 세원이랑 나가 살 건데 잘 살게 빌어주는데 최고 아니겠어? 오랜만에 옳은 소리 하는구먼. 도련님과 아가씨 같이 철없는 대화에 실수가 터지는 거야. 아무리 철부지인들이라지만 다 큰 성인이 할 말은 아니겠지 싶더라고요. 형이 오빠가 결혼을 하는데 돈이 없으면
미리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하는 게 인지상정이야. 주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맞는 말인가요? 그런 남편 부인이 우리 신혼생활에 방해를 주지 않을까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신혼여행을 마치고 신혼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우리 둘만이 살아가는 신혼집에서의 생활이 정말 좋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제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함께 출근하고 퇴근하며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수정이야, 내 어머니야.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니?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언제 한번 들러라. 너 좋아하는 잡채 해 놓을게. 그래요. 그럼 이번 주말에 오빠랑 함께 갈까요? 아니야. 종 여기는 내버려두고 우리 둘만 만나자. 내가 내게 할 말도 있고 해서. 아, 그래요. 내가 알겠습니다. 시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며 남편을 두고 보자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인지 무척 궁금해서 남편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어. 오빠, 어머니가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 오빠를 빼고 둘만 보자는데 뭐 아는 거 있어? 그래, 불새 난 들은 얘기 없지만 못 되면 그러시지. 그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봐 전 궁금증을 참고 어머니를 만나봤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정말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나도 이런 말 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말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말할게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 다른 게 아니고 너도 알다시피 종석이가 벌써 몇 년째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자니. 불효님이요. 근데 도련님이 공무원 준비하는 거야 저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요. 이놈의 자식이 벌써 몇 년째 학원비만 받아가고 좋은 소식이 없으니까 나도 애가 다 죽겠어요. 그런데 네 시아버지가 식당 할 때에 그럭저럭 학원비를 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마저도 부담스러워서 시아버지께서 공사 현장에서 받은 일당을 가지고 겨우겨우 풀칠을 하고 사시는데 그 놈애하고 미꾸라지는 도저히 힘들단 말이다. 그렇다고 공무원 시험을 치르고 돈이나 뽑으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말인데 너희들이 종석이 학원비를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제가 도와달라고 부탁하니 미안한 마음이 크지만 그렇다고 계속 평생 이렇게만 하겠어? 그래도 몇 년 동안 공부를 해야 하는 게 있는데 올해나 내년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 그때까지만 너희들이 좀 도와주어라. 이 엄마는 도저히 매달릴 수밖에 없어. 못하겠어. 내 결혼 전까지 남편이 학원비도 도와주고 생활비도 주었는데 이젠 너한테 허락을 구하고 널 요청하는데 가족 요타는 무엇인지 서로 돕고 사는 것이 가족이다. 정말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국시원 준비를 하는 사위님에게 학원비를 부담하라는 말, 솔직히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기 전에 사위님이 먼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게 아닐까요? 부모님이 학원비에 대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그러면 일을 하면서 학원비를 벌어야 할 것이다. 아니면 시험을 보러 가든가, 둘째에. 하나는 결국 내야 할 거야. 솔직히 도련님의 학원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명목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차라리 시 부모님 용돈을 달라면 시원하게 드릴게요. 하지만 도련님의 학원비를 내라는 말은 여간 짐을 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대놓고 싫은 내색을 드러낼 수 없어서 일단은 알았다고 말씀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종석이 때문에 어머니가 속이 좀 끌려서 그랬지. 걔가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을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련님 학원비를 우리가 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니냐. 거지야. 도련님, 지금 몇 살이야? 내가 도련님 뒤치다꺼리까지 해야 하는 거냐고. 당신이 중간에서 알아서 해결했어야지. 나한테 허락을 맡기라고 어머님께 말씀드렸다면서 왜 이렇게 생각이 짧아?
며느리로서 그 자리에서 거절하면 어머님 기분이 어떻게 될까?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 결혼 전이었을 때는 엄마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당신 남편인데. 당신한테 당연히 허락을 맡아야 해. 또한 학원 비용은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 몇 달 내고 더 이상 안 된다고 말할까? 오빠가 지금 돈이 많고 적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오빠 말대로 내주기에 만족하면 도련님이 직접 학원 등록해야겠네. 안, 그렇지. 그렇긴 한데 이 자식이 몸 쓰는 일을 정말 싫어해서 알바도 못하겠다고 해. 그래서 문제지.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어쨌든 이번에는 어머니가 도와주기로 하셨고 몇 달은 도와줄 거라고 하셨는데 당신이 도련님에게 명확히 말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무슨 생각인지 알겠지? 약 3개월 정도? 더 이상은 안 돼. 알았어. 내가 언제 종석이 만나서 이야기해 놓을게. 그래, 그럼 약속한 거야. 남편에게 신중히 당부한 후 직접 도련님을 만나 3개월 학원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철딱서니가 없는 도련님은 당연한 듯이 일관히 행동하고 있어요. 고맙다, 형수사. 그런데 만약 기회가 있었다면 6개월 패키지를 선택했어야 했을 텐데 할인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죠. 그래요. 그냥 아끼려다가 손해볼 건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결단력 있게 투자할 줄 알아야 해요. 뭐라고요? 생각 없이 떠드는 그런 행동보다는 한 번에 제대로 투자하고 싶은 충동이 들더군요. 돈을 쌓아 사는 지형이 재벌인지 아니면 고마움에 대한 행동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요. 그는 전혀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인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소갈머리 없는 시동생 결혼식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전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으며 도련님께서 현실을 파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련님, 이 돈도 땅 파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도련님의 학원 비용을 저희 두 사람이 일찍 출근하고 늦게까지 퇴근해번 돈이에요. 그러니 한눈 팔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꼭 받다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형수님. 지금 끈은 몇 개를 놓고 주신 거예요. 이건 형과의 대화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좀 그렇네요. 꼴에 자존심 있는지 제가 한마디 했다고 도끼 같은 눈으로 노려보지 뭡니까? 그러니까 저도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시어머니 얼굴을 보면서 참고 있었던 이 호구로 보이는 모습이에요. 무료 따위로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솔직히 돈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브라이언님이 이미 마음을 먹었다면 얼마든지 벌 수 있는 돈이 있죠. 제 말 때문에 그렇게 기분 나쁘다면 이제 도련님 손으로 직접 돈을 벌어서 등록하세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월세를 내면서 학원비를 내주고 있는데 모르세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어린애처럼 투정을 해보면 부리고 혹은 철없이 행동하면 도련님께서 안 보실 거예요. 아시나요? 알겠어요. 거절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농담을 한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공무원으로 합격하면 형수님께 멋진 명품 가방 하나를 선물해 드릴 거예요. 사람은 받은 은혜는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공정하지 않겠어요? 웃지 말고 그냥 지켜보겠어요. 소와 싸우고 살았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돈을 쓰면서 이런 대우까지 받아야 한다니 짜증날 정도로 찝찝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더니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오는군요.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수정아, 너 학원 끊어주면서 종석이에게 무슨 말을 했다며? 그 까닭이 무엇인가요? 몇 번 해주면서 기를 죽인 종석이도 엄연히 시댁 사람인데 그렇게 함부로 그래도 되는 거니? 아니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됐다. 이렇게 될 거면 처음부터 싫다고 하지. 왜, 된다, 고 해서 너는 이사 다를 만드니?
너는 시댁에 쓰는 돈이 그렇게 낮다고?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전 생색을 내려던 게 아니라. 시끄러워. 아무튼 너에게 실망이 아주 심하네. 내가 널 그렇게 아끼고 예쁘게 했는데 사람 뒤통수를 이런 식으로 치다니. 이제 끊자. 시어머니는 제게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 버리셨습니다. 이건 뭐 독특한 일이라는 독특한 일이 됐습니다. 갑자기 태도가 바뀌시는 어머님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이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밤새 열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면서 가슴을 치며 겨우 화를 삼켰습니다. 남편에게 이 모든 일을 말했지만 남편은 태연한 태도 그 자체였습니다. 신경 쓰지 마.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할 거니까. 이종석한테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라고 잘 설명할 테니까 봐. 푸르실드 때까지 내버려 두어. 아니 오빠, 정말 심각하다니까. 나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화를 내신 건 처음 봤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욕을 먹을 만큼 찌푸린 적은 없다고 생각한다면 미안한 마음도 몰라주고 삐죽거리는 도련님에게 그 정도도 말하지 못해. 오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당신이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 종석이 그놈은 고생을 모른 채 자라서 그런 것인지도. 돈을 벌어보고 돈 때문에 눈물 흘리며 깨닫는 게 얼마나 갑지한지, 정말 속상해서 죽겠어. 오빠가 좀 어떻게 해봐줬으면 좋겠어. 그래,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응. 성격이 순하고 따뜻한 남편이기에 늘 내 편이라. 하지만 정작 시어머니에게는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속상한 나의 마음을 받아주었으면 한다. 달래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제 눈에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남편은 장남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자란 시대 경편 조금이나마 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거고 사람 구실 못하는 동생들도 오려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면 저와 시댁 식구들 사이에 끼어있는 남편은 여기저기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럴수록 남편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우리 목구멍에도 포도청이 들어있는데 시대의 식구들까지 먹여 살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능력이 있다면 100번 도와주는 것이 맞겠지만 빌릴 수 없는 능력으로 허세를 부리는 것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편의 마음을 봤을 때 정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에는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환갑이 다가오는데 남편이 나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시아버지 환갑잔치를 해야 할 텐데 몇 명 정도 예약을 해야 할까? 나, 환갑잔치? 시아버님 환갑잔치를 해야 할 생각이신 거예요? 남편, 당연히 해야겠죠.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식사하고 용돈과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하겠다고요. 나, 그런데 지금 시아버님들은 환갑잔치를 하지 않는 추세인데요. 남편, 아버님의 건강을 빌어주기 위해서는 친척들과 함께 행사도구들을 준비하고 크고 화려하게 잔치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게 칠순을 넘긴 아버님들에 대해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사람들이 욕하는 것 같으니 간단하게 맛있는 음식을 사다 주고 용돈을 주는 것이 돼지에게 좋아. 수정아를 넣어 시아버지의 환갑이라고 그냥 넘어간다고 그 말. 좀 서운하지만 오빠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때도 그런 남편을 설득한 뒤에 한참 진땀을 흘렸습니다. 장난이야. 왜 모르십니까? 전 부모님을 소홀히 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환갑잔치를 하는 사람도 드물고 그런 비용이면 차라리 금이나 현금으로 드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쨌든 시동생의 학원비 사건 때문에 전 시어머니에게 낙 찍혀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한 2달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화가 어느 정도 풀렸는지 생각하고 여수에서 특별히 주문한 갓김치를 싸들고 남편과 함께 시댁에 찾아갔어요. 시어머니가 앞김질 하시면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하지만 시댁에 발을 디디는 순간까지 분위기가 정말 냉랭했어요.
제 얼굴에 웃음을 짓고 없는 양심을 떨었죠. 어머니, 이거 제가 여수에서 시킨 갓김치인데요.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니 드리려고 정말 잘 고른 것이에요. 갓김치는 나이가 들수록 김치처럼 연부 적은 음식을 더 드셔야 하는 거 아시나요? 넌 2시에 미가 빨리 죽으라고 이딴 거 주는 건가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김치를 주려 벗은니가 직접 담아서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려고 하는 건 어디 있어? 너는 정성이라는 것도 모르는구나. 시어머니가 엄청 화가 난 모습이에요. 한마디 한마디에 서슬퍼런 말씀이 있는데 남편까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했대요. 어이,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수정이가 엄마 생각해서 애써서 주문한 건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아직도 조종석의 학원비 때문에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누가 그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이 그렇다는 거죠. 수정이가 지금 주부 몇 년 차인데 김치를 제대로 담지 않아서 사서 먹었어요. 이 도리가 등신처럼 맨날 다투니까 수정이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엄마, 왜 그래요? 다툴게 누가 다툴까요? 엄마는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보여요. 등신아, 내 옷이 찢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해요. 100번을 두들기며 울분을 토해내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이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러다가 제가 모자까지 사면서 터지게 될 것 같았어요. 아직도 도련님의 학원비 때문에 마음이 풀리지 않은 것 같은데 화해하려던 저는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만 떠날게요. 그냥 쉬겠습니다. 화가 나서 남편을 데리고 나가려 했더니 시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 속을 뒤집어 놓고 이렇게 나가면 안 돼. 넌 어째서 그렇게 제멋대로 갈 거면서 이 김치나 가져가라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제가 가져온 김치통을 패대기로 쳐버렸는데 그로 인해 준비한 갓김치가 사방으로 튀어나와 묵사발이 되는 참담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이를 목도하는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제 속이 참으로 찝찝했습니다. 무턱대고 화만 내는 시어머니가 야속하기도 하고 제가 아는 그 모습과는 다르셔서요. 맞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분한 마음에 시어머니께 수컷을 달라고 해요. 어머니 정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니세요? 제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저 도련님과 미대준 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돼요? 수모. 너 지금 뭐라고 했니? 그래, 말 한 번 잘했다. 본 없다는 죄로 며느리한테 내가 당한 수모는 어쩔 거냐? 너 네 시어머니가 능력 없다고 무시하고 시동생 시누이를 하찮게 보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았니? 제가 언제 그랬어요? 어머니는 왜 없는 말에 지어내고 그러세요? 아니라도 아닌 척을 해도 처음 보면 다 알아요. 어머니의 억지로 나쁜 말을 하는 시어머니에게 저도 참지 않고 되들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참지 못하겠어요. 제가 막 들이대니까 당연히 시어머니도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저와 시어머니가 맞서다 보게 된 이 시댁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고요. 남편은 저를 말리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달래주고 나서야 겨우 사태가 진정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정신을 차린 후에야 시댁과의 인연을 끊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그렇게 심정이 상한 시어머니와 화해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았고요. 더 이상 시댁과 연관이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을 정리한 후에 남편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렇게 되어서 정말 미안한데 나 이제 어머니를 못 볼 것 같아.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머님이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도 이해할 수가 없어. 난 그냥 어머니를 안 보고 살아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오빠도 그렇게 이해해줘. 그래 수정아. 이해해주면 마음이 풀릴 때까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도 엄마가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
아무튼 내가 미안해. 중간에서 잘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으니 오해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겠지. 이제 남편과 함께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하고 시댁은 시댁 인생대로 살면 그게 낫겠지요. 뿐이니까요. 그렇게 큰 사달이 있고 난 저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청약을 넣었는데 그곳에 당첨됐다는 연락이 왔기 때문이겠죠. 그 소식에 남편을 얼마나 안아안고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와의 전쟁이었던 싸움은 머릿속에서 사라질 정도로 기뻤더라고요. 작은 집에서 살다가 그런 번영한 아파트에 살 수 있다는 게 좋지 않을 이유가 있겠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죠. 하지만 문제는 분양을 받을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청약에 당첨될 생각은 하지도 못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원한 거였거든요. 당연히 분양대금을 칠 자금은 준비가 안 된 상태였죠. 담보로 사용할 줄이 있긴 했지만 충분하지 않았고 모아놓은 돈 또한 모자란 금액을 채우기에는 무리였습니다. 자금 준비가 안 된 채로 어렵게 당첨된 아파트가 사라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전 어떻게 해서든 분양대금을 치르고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었지만 그만한 돈을 구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가 100번을 알아봐도 부족한 돈을 매우 기다리게 힘들었습니다. 중도금을 지불해야 하는 일자가 더 다가올수록 답을 찾지 못한 채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누군가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앙증맞고 예쁜 시누이가 아니겠습니까? 어머, 아가씨, 여긴 어떤 일이세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새언니. 촬영 때문에 근처에 볼 게 있어서 들려왔어요. 가방을 돌려주려고요. 가방? 어떤 가방이에요? 언니가 빌려주신 거죠. 네, 언니는 몰랐나 봐요. 그러면 오빠가 연니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빌려준 거였나 봐요. 아, 아가씨, 3인가 방에서 제가 많이 맞았습니다. 제 유일한 명품 핸드백인데 두 시누이 손에 들려있네요. 아가씨, 오빠한테 밤을 빌려달라고 했던 거예요. 제가 필요해서 촬영한 가방이 있는데요. 예전에 언니가 들고 있던 가방이 생각나서 부탁을 좀 했었어요. 하지만 당연히 오빠가 언니에게 허락을 받아서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다가 별짓을 하고 있던데 남편은 제가 방에서 꺼내서 동생에게 빌려준 것이었어요. 남편에게 화를 내어 물었죠. 오빠, 내 허락도 없이 아가씨에게 가방을 빌려줬는데 왜 그러세요? 진짜. 가방, 그거요. 당신이 사우나에 갔을 때 빌려줬던 건데 왜 허락 없이 주면 안 되는 거죠? 반 닳는 것도 아닌데 뭘 그러는 건지요? 모르겠어서 묻는데 당연히 남의 물건을 빌려줄 때는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세요? 오빠가 아가씨에게 가방을 빌려준다고 나에게 한마디라도 했어? 그 깎가방 한 번 빌려주는데 식구끼리 무슨 허락인데? 식구 아니야. 식구 아니라고. 나한테는 식구 아니라고. 전 그렇게 남편에게 가방을 집어던지며 화를 내고 말했어요. 별일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남편은 온통 시댁 식구들만 우선인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한 것 같았어요. 아무튼 제가 남편에게 화를 낸 덕에 며칠간 냉전이 있었지만 남편이 들고 온 기쁜 소식에 우린 극적으로 할 수 있었어요. 중도금 구했어. 진짜야. 어떻게?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특별히 회사 대출을 받기로 했어요. 회사 대출 관계자가 대출을 거의 항상 잘 승인하지 않으시니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현재 상황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회사 상황에 따라 대출을 해주시는데 요즘 회사 상황이 꽤 괜찮아 보여서 대출을 거절당할 우려가 없다고 봐요. 정말 대단히 잘 됐어요. 진짜로 잘 됐어요. 이제 숨이 트일 것 같아요.
묵은 체증이 다 풀린 느낌이에요. 정말 눈물이 나올 정도로 좋았다고 해요. 이제 중도금을 7일 안에 낼 수 있었고 꿈꿔왔던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역시 노력하고 진심으로 바라면 꿈은 이뤄질 거라 봐요. 우리는 중도금을 잘 납부하고 그 후 대출을 받아 잔금까지 지불했기 때문에 아파트를 팔 수 있었어요. 이제 아파트가 완공되면 멋진 새 집으로 이사만 하면 되죠. 그렇게 우리는 기다리던 날, 한 번도 잊지 못할 입주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날이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고 누군가 집을 찾아왔어요. 주말이라 아무도 오랜만에 왔는데 남편이 문을 열었을 때 뜻밖의 시어머니가 서기를 하고 계셨어요. 시어머니와 사이가 나쁘게 싸운 지는 서너 달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저는 매우 놀라서 어색하게 말을 더듬어 어머니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긁어놓고 나갔으면 죄송하다고 한마디 할 줄도 알아야겠지요. 시아버지와 인연을 끊고 살려고 그랬니? 당신이 우리 아들과 부모의 인연을 끊게 하려고 아주 작정을 했군요. 당신이 하도 고집을 부릴 때마다 나는 큰 결심을 하고 이렇게 왔어요. 자, 이걸 바꿔주세요. 이게 뭐예요? 갓김치, 야, 내 손으로 담은 김치야. 지난번에 내게 김치를 던져준 거 생각나서 직접 가봤어. 어머니, 전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열어 화해를 청하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당시에는 저를 잡아먹을 듯이 화가 났었는데요. 그래도 직접 찾아오신 것도 모자라요. 김치까지 손수 만들어서 하는 말이니까 괜히 민망해졌어요. 저도 죄송했어요. 전 도련님을 무시하려 한 말이 아니었는데. 아무튼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말투가 거칠었죠. 죄송해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면 됐다. 그게 가족이고 쉬울 거야. 이제부터는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보자, 꾸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석이 이번 시험에 합격했어요. 근데 정말이에요. 돌연 200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래, 우리 집안의 운이 상승했어. 와, 정말 좋네요.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고맙다. 그런데 축하할 일이 또 하나 있어요. 뭔가요? 종석이가 결혼을 한다고 지난주에 집에 여자를 소개해왔어요. 같은 학원에서 만난 여자래요. 애가 참 예쁘고 착한 것 같더라고요. 종석이도 나이도 있고 이제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해서 웬만한 일이 있으면 결혼을 시키려고 하나 봐요. 아, 정말 좋아요. 도련님한테 좋은 일이 한꺼번에 찾아오네요. 그래서 말이에요. 종석이를 출가시키면 작은 집 한 채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중심가는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내고 외곽에 적당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주려는 거 봐요. 너도 아실 것처럼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되어야지. 말이지. 그래서 말인데 너희가 좀 도와주어야겠다. 들어보니까 그쪽 집안에서 아파트를 요구하더라고. 어쩌겠어? 가족들이 힘을 모아서는 도와야지. 어머니, 우리가 도련님 아파트 해줄 돈이 어딨냐고 그러세요? 종혁이 안에 들었어. 너, 이번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곧 입주한다고 하더라. 그 아파트 담보로 2억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생각해? 그 정도면 어떻게 되나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대출 이자는 매달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표정 하나도 안 바뀌고 그런 말을 하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있다가 기분이 차서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최종적으로 돈 문제 때문에 기꺼이 집까지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아직 입주하지 않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는 얘기가 어째서 그렇게 쉽게 말이 나오는지요. 저런 시어머니와 어떻게 해야 할지 긴 토론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했어요. 남편과 이혼을 한다 해도 이후에는 시어머니 쪽에는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저도 알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 아들을 그냥 데려가 주세요. 이 여자를 주고 싶다면 어머니가 팔아서 주세요. 어떻게 이래요? 내도 그렇게 싹통하게 말해. 내가 원래 이렇게 생긴 사람이니까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줄래? 그리고 혹시 장남도 챙기고 싶으시면 데리고 가셔도 됩니다. 뭐라고요? 잘난 아들 데리고 가고 싶으시면 데리고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청약도 제가 넣었고 제 명의로 담보대출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식의 문제로 성을 내실 거라면 시댁 식구들 전부 보기 싫으니까 데리고 가시라는 거예요. 정말 이젠 지긋지긋해. 인연이 뭐냐고요? 제가 그렇게 말려버린 시어머니가 뒷목을 잡고 개거품을 물며 부탁했어요. 하지만 그 쇼 같은 모습에 더 이상 동조하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다시 보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건가요? 결혼했을 때는 한 푼도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이 공무원 아들 중개로 2억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말이라는 것을 통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댁 문제로 발벗고 나서는 남편의 꼴을 보기가 정말 싫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톡 없는 말을 한 뒤에 나는 남편에게 단단하게 말했어요. 도련님이 나에게 10원 한 장이라도 보태주면 곧바로 이혼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시 짜서 꺼내지 말라고 일러두었습니다. 그게 싫으면 이혼 협의도 고려했고 남았다고 했고요. 다행히 남편은 내 뜻을 순순히 따르기로 약속했습니다. 정말 이런 서류를 내밀고 내 인감 도장 찍고 남편한테 제출했습니다. 당신, 잘 봐.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허락 없이 시댁을 도와주거나 말도 안 되는 일로 시댁을 편에 서면 당신 앞으로 남편으로 인정할 수 없어. 그러니 선택은 당신이 시댁이야. 그러자 남편은 내 눈빛을 보고 현실을 직시했는지 나를 선택하라고 군하기 되를 했어. 다시는 시댁이나 오른쪽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경제적인 권한을 제게 맡기고 매달 30만 원씩 생활비를 내게 됐습니다. 저는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를 전부 없애고 현재 제 카드로 필요한 물품을 사는 삶을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카드를 사용하면 제 휴대폰으로 알림이 오는 구조입니다. 이 덕분에 남편은 결코 혼자 허튼 소리를 할 수 없고 쥐죽은 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시댁에서는 제게 꼬리를 내렸죠. 이후로 명절이나 가정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남편은 혼자 조용히 다녀옵니다. 장남이라 어떡하겠어요. 시몬이나 잭으로부터 메시지나 전화를 받고 이 관계를 원해 화해하기를 원했지만 과감히 거절했어요. 며느리가 싫다며 욕설을 하고 거친 행동을 보였던 사람이 꼬리를 내리니 웃긴 일이지만 나중에는 상황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장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저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실이었던데 결혼 전에 선물로 받은 진주 목걸이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것도 시장에서 파는 목걸이를 친정 엄마가 중길로 속여서 절 중인 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이상했죠. 누가 봐도 싸구려처럼 보였거든요. 그런 작은 일까지 속인 사람한테 어째서 제가 어른으로 대접하고 며느리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연락수단을 차단해버리고 있습니다. 이미 벗어난 상태라서 말이죠. 나중엔 정말 시모에게 문제 생기면 그때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현재는 새로운 좋은 소식이 생겼어요. 노력해도 안 되었던 임신이요. 마음이 편해진다면 진정으로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출산 준비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스트레스만 주는 사람이 없어서 행복함과 즐거움을 얼마나 모를까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남편과 우리 아이, 그리고 이 세 식구가 모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기쁜, 좋은,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모두 힘내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